여보, 어? 수연이가 아버지한테 이제 오빠랑 살라고 얘기했다대. 그래? 그래서? 아버지 생각도 그랬으면 하시더라고. 수연이가 밥도 못하고 청소나 빨래도 잘 못하니까 아버지 혼자 수연이 것까지 이것저것 하시는 게 힘드신가 봐. 요즘 들어 관절도 더 많이 안 좋아지셨고 당뇨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아버님도 나이가 드시니 몸이 고장나시는구나. 그래서 아가씨가 아버님한테 당신이랑 살라고 그랬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해. 진짜?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아도 되겠어?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아가씨도 오빠랑 살라고 했고 아버님도 당신이랑 살고 싶다고 하셨다며. 당신은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쿨하게 허락해 줄 줄 몰랐어. 사실은 진작에 나왔던 말인데 난 혹시라도 당신이 싫어할까봐 말 못하고 있었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말할걸. 내가 왜 싫어해? 당신이 나가서 아버님이랑 살면 되는 건데 나랑 크게 상관없지. 아니 그게 아니지. 내가 아니고 우리지. 우리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혼자서 아버지를 모시겠어. 당연히 나랑 살려고 했다는 건 나랑 결혼해서 너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지? 아가씨가 오빠랑이라고 했다면서. 야, 그 말이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잖아. 그게 어떻게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야. 만약 우리였으면 아가씨가 일단 나랑도 상의하고 의견 물어봤겠지. 내 의사가 필요 없는 일이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 아니야? 당신이랑만 상의해도 되는 거니 둘이서 얘기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거. 수연이는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당신 귀에도 흘러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걸 거야. 내가 싫다고 하면 아버님 안 모시고 살 거야? 일단 당신이 바라는 걸 먼저 들어보겠지? 이제 와서 내가 해줄 만큼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에이, 상식적으로 그건 좀 무리지. 네가 우리 집에 해준 게 얼만데. 그러니까 결국 내 의사는 들어줄 생각이 없단 거네. 아버님이랑 같이 살자는 거 강요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야, 그런 거 말고는 정말로 들어줄 수 있어. 난 예전부터 당신이랑 아가씨가 나한테 아버님까지 모시게 하려고 장깨 부리는 게 너무 잘 보여서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장기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우리 아빠 모시는 걸로 장깨 부린다고 생각하는 네가 더 너무한 것 같은데? 결혼 당시에 당신이 지인한테 제법 큰 돈을 사기당했잖아. 그래서 우리 온전히 내 능력으로만 힘들게 결혼했다는 거 잊었어? 알지, 아는데 그건 뭐 얼마나 된다고 아버님 모시는 거랑 연관을 지어. 난 네가 크게 손해보는 건 없다고 보는데? 집도 우리 친정에서 해주셨고 가전 가구도 내가 다 했는데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이 집에서 당신이 사용하는 칫솔 하나까지도 내 돈으로 했어. 내가 어디까지 해주길 바라는 거야? 얼마나 해줘야 내 손해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집 쓰레기 정도는 군말 없이 버려주잖아. 당신이 무슨 내 개인 환경미화원이야? 당신은 내 남편이야. 하물며 당신은 우리 아이 분유 하나라도 사주려고 하면 일주일, 2주일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다 알아서 하게 만든 양반이 내가 아버님까지 모시길 바라는 거야? 당신 양심이란 게 있니? 나라면 혼자 다 떠안고 고생하는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소리 못해.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아빠 이대로 길바닥에 나 함께 보고만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더러 나가서 아버님 모시라고 하잖아.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어떻게 내가 집 나가는 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나더러 남편이라며. 그리고 난 아이 아빠이기도 해. 누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아버님 모시면서 집에는 한 번씩 들러가지고 얼굴 비추면 되지. 됐어, 그냥 나더러 꺼지라고 해. 어떻게 또 그렇게 말해? 잘 생각해봐.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게 편할지. 다음 날. 여보세요? 나요, 언니. 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언니가 오빠한테 우리 아빠 모시고 살 거면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아가씨가 애초에 오빠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오빠 의견만 물은 게 난 남매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저 오빠 말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해력이 딸려요? 글쎄요. 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던데. 아가씨한테 이런 막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유치원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네요. 내가 아빠한테 이제 오빠랑 같이 살라고 했던 말은 언니가 모시란 뜻이잖아요. 거기서 왜 뜬금없이 오빠를 내보낸다 어쩌냐 하냐는 거냐고요. 말했잖아요. 오빠랑 일하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오빠는 일을 가는데 혼자서 어떻게 아빠 밥까지 하고 빨래하고 그러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아가씨, 내가 무슨 식모예요? 뭐라고요? 아가씨야말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입 밖으로 말을 꺼내세요. 해봐요 언니. 언니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해주는 건데 뭘 생각하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왜 남매 아버지 문제에 저를 끼워요?
이게 왜 우리 남매만의 문제예요? 언니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문제에 언니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죠? 우리 집안 문제 신경도 안 쓸 거면 왜 시집 왔어요? 제가 무슨 아가씨 댁에 재물 물어다 주는 제비인 줄 알아요? 네? 아가씨 오빠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제가 아무 말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무슨 소원 들어주는 지니인 줄 아는 거냐고요. 지금 개그하시는 거세요? 아가씨가 그만큼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건데요. 아니, 언니, 들어보세요. 이건 언니한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요. 우리 아빠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빼고 언니네 집도 빼서 그 돈들 합치면 지금보다 더 큰 데로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집값도 언니랑 오빠가 갖게 될 텐데? 제가 뭐 돈이 아쉽다고 달려드는 사람인가요? 전 지금 집도 충분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 생길 것까지 생각하셔서 애초에 넉넉한 평수로 사준 거거든요. 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솔직히 우리 집에서 돈 안 받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돈 받아가 놓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4,600만 원 받은 거요? 제가 초반에 말했을 텐데요. 저 이 결혼에 집도 해오고 혼수도 다 해봤다고요. 아가씨 오빠 사기당해서 큰돈 잃은 것도 내가 다 감안하고 결혼했고 빚도 내 도움이 반 이상 들어갔어요. 그런데 꼴랑 4,600만 원 지원해줬다고 저한테 이렇게나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아가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서울 한복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그런 거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만약 아가씨가 틀렸다고들 얘기하면 그땐 저한테 무례하게 군 거 사과하실 거예요? 누가 이상해 보이겠어요?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 며느리가 애 하나 보면서 시아버지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가씨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요? 뭐라고요?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언니 말버릇이 왜 이렇게 경박해요? 저는 상대방 말투에 따라서 하는 편이라 제 경박한 말버릇이 싫으면 아가씨가 먼저 고치세요. 이보세요 언니. 효도를 하고 싶으면 아가씨랑 아가씨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 모시고 살라 말라 해요? 그야 언니는 며느리니까요. 며느리가 해줄 수 있는 효도는 남매끼리 돈 모아서 요양원에 아버님 모시고 전 거기에 병문안 가보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남이지? 아버님이랑 저는 남 맞아요. 제가 아가씨 집안이랑 결혼했어요? 우리 친정부모 아프면 아가씨는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왜 모시고 살아요?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인걸? 그리고 친정은 사실상 결혼하고 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시집가면 아버님이랑 아가씨 오빠랑 다 신경 받게 둘 건가 봐요? 저는 비혼주의거든요. 하여튼 전 이제 아빠랑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언니랑 오빠가 아이 하나 낳을 때까지 내가 아빠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제 언니네가 아빠 모시고 사세요. 나도 자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꽃 같은 나이를 아픈 아빠 모시면서 다 보내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내 20대의 반을 날렸는데? 솔직히 아가씨가 아버님 모시고 산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버님이 아가씨를 모시고 산 것 같은데? 그리고 아버님이 딸의 이런 속내를 아시면 기절 초풍할 일이겠네요. 어쩜 자기가 그만큼 잘 클 수 있게 애써준 사람이 부모님이란 걸 모르는 건지. 뭐라고요? 아가씨가 불효자든 아니든 제 알 바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말해줄게요. 아가씨가 아버님을 보내려는 이 집도 제 명이고 여기 살림도 제가 하는데 왜 제 의견은 무시해요? 아가씨 오빠가 이 집주인에다 집안일까지 하는 거면 내 의견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갑질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이없기도 하고. 갑질이라뇨? 내가 시누이로서 이런 말도 못해요? 언니가 이렇게 매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인지 몰랐네.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오빠가 딱 봐도 고생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불쌍해요. 뻔뻔하네요 아가씨. 네? 거지 집구석도 아니고 집 해오고 살림 잘하고 독방 육아까지 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까지 모시라니 어쩜 그렇게 새 식구 생각할 줄 모르고 식모처럼 부려 먹으려고만 할까. 아가씨가 시집가서 딱 아가씨 같은 시누이 만나가지고 부디 제 심정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나 비혼주의라니까요? 같은 말 반복 안 할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끊을게요. 그날 저녁. 여보, 동생이랑 싸웠어? 싸우기는 내가 일방적으로 아가씨를 혼내준 거지. 내가 어디 어린 아가씨를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뭐? 당신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아가씨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고집 피우시길래 맞는 소리 좀 했을 뿐인데 그게 무서웠대? 뭐 무서운 줄 알았다면 다행이네. 올케 언니가 무서운 줄 알아야 다음부터 그런 헛소리 안 하지. 여보, 우리 아버지 모시는 게 그렇게 싫어? 조금 서운하다. 이렇게까지 거절 의사를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배우자의 부모님인데.
당신이 그런 걸로 서운해하니까 좀 웃긴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잠시 놀러왔다 자고 가는 것도 불편했잖아. 그래서 친히 호텔비까지 나한테 쥐어주면서 좋은 곳에서 숙박하시게 하라고 했고,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즐겁게 놀러온 것조차 부담스러워서 못 자게 하고 가면서 나더러 아픈 아버님을 평생 모시고 한 집에서 살라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야, 그건 배우자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바로 생각하고 얘기해. 여보. 그렇게 죽어도 모시고 살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하자. 뭐? 깔끔하잖아. 그냥 이혼하고 당신은 당신 아버지랑 살고 난 애 데리고 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겨우 시아버지 모시기 싫다고 이혼하는 아내가 어딨어? 요즘 시대에 그따구로 아내 개무시했다간 이렇게 과감하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행동해. 야, 이혼할 거야? 그럼 내가 합의서 따로 준비하고. 알았어. 알았다고.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아버지 안 모셔도 돼. 그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 볼게. 그래, 언제든지 아버님 모실 거면 가서 말해줘. 난 이혼할 준비하면 되니까. 엄마 아빠가 딸 결혼하는데 지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지. 나도 모은 돈 있고 신랑도 우리 집에선 지원 못 해준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 딱히 문제 안 돼. 그러니? 그렇다면 다행이네. 우리 사위가 어른스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서 널 보내는 우리 마음이 참 편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난 결혼할 때 엄마 아빠 도움 같은 거 기대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둥 살 둥 돈 모아와서 이렇게 요긴하게 쓰잖아. 그래, 누구 집 장녀인지 기특하다 기특해. 근데 왜 엄마 아빠한텐 기대를 안 했어? 엄마 아빠한테 결혼 자금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미안했던 거야? 뭐 그렇다기보단 엄마 아빤 둘 다 아들 바보잖아.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어. 근데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결혼 지원을 기대하겠어. 그건 네가 누나로서 이해해줘야지. 성철이가 6살이나 어리잖아. 엄마가 너 하나 낳고 병원에서 이제 더는 무리니 임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성철이가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난 성철이가 또 어렸을 땐 엄청 많이 아팠다고. 너도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 많이 가 있었던 건데 기억 안 나? 기억나. 그땐 동생이 아프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딱히 불만은 아니야. 사춘기 땐 살짝 서운했어. 엄마 아빠가 너무 성철이만 챙겨줘서 한 번은 이 집에서 나는 불청객인가 싶었던 땐 있더라. 그랬니? 네가 첫째다 보니 넌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나도 정말 알아서 잘 살게 됐잖아. 뒤늦게 보니 감사한 일이더라고. 대신 내가 부모님한테 뭘 받을 거라는 기대가 없다 보니 나도 딱히 부모님께 기본적인 자식의 도리 말곤 뭘 더 해주고 싶다는 욕심도 없어. 어쩌면 이게 건강한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네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근데 너 그거 알아야 한다. 축의금 말이야. 결혼식은 원래 부모님 지인들이 내는 축의금의 반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나랑 네 아빠가 열심히 결혼식장 다닌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자식들 결혼식 할 때 다 돌려받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 근데 내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옛날이야 부모가 자식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끌어모아서 줬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다. 그래, 알겠어. 엄마 아빠 사람들로 참석한 하객들 축의금은 따로 챙겨서 줄게. 그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운하긴. 애당초 난 기대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바란다니까? 그런데 성철이는 엄마 아빠한테 워낙 받은 게 많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이런 식이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다. 그동안 받은 건 생각도 못하고? 아직 애잖니. 그래. 엄마 아빠한테 성철이는 늘 아기 같지. 아무튼 엄마 아빠가 네 결혼식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반찬이라도 종종 해서 보내줄게. 그건 집이 가까우니 해주려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어. 성철이 결혼하기 전에 그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는 거지? 얘는 누가 들으면 네가 어디 입양애인 줄 알겠다. 이제 결혼한다고 너무 가족들이랑 선 긋는 거 아니야? 원래 난 우리 가족 안에서 선 그어진 채로 살아왔는데 어째 원망하는 것처럼 들린다?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그때의 서름이 떠올라서. 나 독립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랑 성철이한테 서운한 거 많이 있었거든? 그래도 독립하고서 그 모습 안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 그래, 엄마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라 실수가 있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원래 우리 나이 때 어른들이 아들 거리잖아. 아니지? 요즘도 아들 거리는 젊은 부모들 꽤 많을걸? 너도 한번 애 낳아봐. 아들 안 하게 되는지. 네. 엄마, 나 운전해야 돼서 이제 끊어야 돼. 그래. 다음에 또 전화해라. 남동생 결혼 후. 여보세요? 딸, 뭐하고 지내니? 그냥 애 보면서 잘 지내지. 넌 친정이랑 집도 가까우면서 어떻게 1년에 명절에만 오니?
내가 친정에 가고 싶겠어? 아, 무슨 소리야? 설마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삐져 있는 거야? 삐졌다면 삐졌다고 말할 수 있지. 넌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걸로 삐지고 그래. 그리고 너도 알고 있잖아. 엄마 아빠가 아들 바보라는 거. 누가 뭐래? 엄마 아빠 계속 아들 바보 하셔. 거기에 학을 떼고 멀리하는 건 내 마음이지. 에이, 엄마 아빠가 꼭 말로 해줘야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들어? 이 세상에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는데 잘 알아주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 게다가 자식 2명 중 1명한테만 그렇게나 표현하시는데 소외된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느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넌 누나가 돼서 동생한테 결혼자금 지원 많이 해줬다고 토라져선 되겠니?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서 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아파트 한 채에다 차도 한 대 뽑아주고 축의금까지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 받지도 않을 수가 있어? 나한테는 어떻게든 한 푼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뺏어오려고 난리였으면서 그때 나랑 내 남편이 말은 안 했지만 좀 많이 실망했어. 아유, 별게 다 실망스럽다. 아들이잖아, 아들. 남자 집안에서 두둑하게 해가야 여자 집안에 무시를 안 당한다고. 그럼 난? 여자 입장에선 조금 모자라게 해가도 괜찮아. 남자는 경제력이 자존심이니까 결혼할 때도 그런 게 중요하지만 여자는 남자한테 살짝 지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사돈들도 네가 더 부족하게 해오는 거 신경 안 썼잖아. 와, 아들로 안 태어난 게 서러울 지경이네. 어쨌든 엄마 아빠가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려고. 나름대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친정에 잘 안 가는 거였어. 엄마 말대로 우리 가정에 많은 도움과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 남자 집안이니까 나도 시댁에 더 신경 쓰느라 친정에 못 가는 거야. 서운할 것도 많다. 우린 네가 장녀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엄마 아빠는 늘 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했지. 근데 내가 내 입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얘가 갑자기 왜 안 내던 성질을 부리고 그래? 뒤늦게라도 사춘기가 온 거야? 엄마 아빠가 나 결혼할 땐 한 푼도 지원 안 해준 걸로 모자라 축의금까지 뺏어서 갔는데 남동생한테는 나한테서 뺏어간 것까지 다 갖다 퍼주고 있으니 이제 내 입장을 더 분명히 할 수 있겠다. 그거지. 예, 너까지 이러면 엄마 아빠 노후 아주 슬프게 보내야 해. 기대할 곳이 너밖에 없는데 네가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면 우린 어떡하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 네 올케 말이야. 올케가 왜? 애가 살갑지가 않아. 애교도 없고 무뚝뚝해서 어른한테 잘하지를 못하더라고. 며느리면 너처럼 시댁 잘 챙기고 인사드리러 자주 오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올케가 어떻게 하길래 그래? 딱 기본 도리만 한다니까. 명절이나 생신 때 말곤 일체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아. 어쩌다가 집에 와도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앉아있고 집안일도 한 번 나서서 한 적이 없어. 그래? 집에 잘 안 가니 전혀 몰랐네. 그래, 네가 와서 네 올케가 시댁에 어떻게 하는지 딱 지켜보고 고쳐주고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모든 걸 다 퍼준 성철이한테 말해야지. 성철이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해야 무슨 얘기라도 해보지.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게 올케 가르치려고 전화한 거야? 그것도 그런데 그것보단 딸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지. 요즘 시대는 딸이 최고더라고. 아들은 무뚝뚝한데 다른 집들 보면 딸들이 다 효도하는 거 있지? 다른 집 다 아들 거린다고 큰 소리 떵떵 치시더니 갑자기 딸 효도가 받고 싶다고? 딸들만큼 친정 부모 생각해주는 자식이 없는 것 같아. 아들들은 지 마누라한테 꼼짝없이 잡혀서 처가에나 잘하지. 난 우리 성철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우리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마누라 하나 못 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기대해? 시집 장가가면 잘 살라고 응원하고 보내주는 게 부모가 할 일 아니야? 어머머, 너까지 서운하게 왜 이래? 아들은 생각이 단순해서 효도 생각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도 딸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집 딸들은 늘 친정부모가 마음 한편에 걸려서 어떻게 해서든 효도하려고 하더라. 그건 우리 부모한테 차별도 안 받고 받은 게 있는 딸들이나 그러겠죠. 난 솔직히 엄마 의도 느끼자마자 내가 왜?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왜냐니? 그럼 친정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효도를 안 하겠다고? 설령 효도한다고 해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아빠는 나한테 효도를 강요할 권한이 없어. 엄마 아빠가 효도를 강요하려면 내가 아니라 성철이한테 연락해서 강요해야 하는 거라고. 뭐? 사위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거 많은 며느리한테 기대를 해야 하는 거기도 하고. 야, 너 진짜 1억이야? 진정으로 네 부모가 외롭게 지내다 늙어 죽길 바래? 난
엄마 아빠 유산이 탐나지도 않고 뭐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것들 어차피 동생한테 다 줄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 와서 내가 노력한다고 잘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한테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뻔히 보이는 결과물인데 내가 굳이 왜 다시 감정 낭비를 하겠어. 난 딱 기본 도리만 할 거야. 아이고 머리야. 내가 딸을 잘못 키웠네. 며느리가 싹싹하지 않으니까 이제서야 잊고 지내던 딸 생각이 나나 본데 난 이런 엄마 태도가 더 실망스러워. 너 그래서 친정 부모한테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이제 아깝다 그거네? 엄마 아빠가 내 돈과 시간은 동생 돈과 시간만큼 소중하지 않게 느끼는 것 같아. 지난번에 일본 온천 여행,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얘기했었지? 거기 들어가는 나랑 사위 돈이랑 시간은 미안하지도 않은가 봐? 내가 아쉬운 건지 내 효도가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와서 그게 아쉽다는 게 난 납득이 안 돼. 성희야, 엄마 아빠가 정말로 네가 싫어서 소외시켰겠어. 널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넌 알아서 잘하니까 그랬던 거야. 나도 자식 키우는 중이라 알게 된 건데 자식이 알아서 잘 클 거라고 믿어주고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정서적 학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학대?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든 내가 느낀 것들은 딱 그래. 그래서 난 이제 와서 갑자기 잘해드릴 생각 없어. 그래도 나를 20년간 키워주셨으니 그에 대한 보답은 할 거니까 걱정 마. 아마 엄마 아빠 생신 때나 명절 땐 찾아가려고 할게. 그 이상은 할 생각 없어. 내가 이러는 거 서운해하지 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들 그대로 느껴본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성희야, 이러지 마.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와봐라. 차라리 속 시원하게 다 터놓고 화해할 건 하고 새롭게 지내보자. 응? 엄마 아빠가 성철이한테 퍼주던 마음 반이라도 나한테 보여줬다면 나도 지금쯤 그 마음이 감사해서 미운 거 싹 잊고 효도를 좀 해봤을 텐데 나도 아쉽다. 내가 자식된 도리라도 하길 바라면 제발 더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지 말아줘. 성희야, 나한테 미안하면 내가 지금 가정에 충실하고 지금 가정과 함께 쭉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내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말고 끊을게. 엄마 아빠는 계속 너 기다릴 거야. 기다린다고 했어. 어머님, 저예요. 그래. 산후조리원 비용 때문에 대화가 불편해진 것 같아서 문자로 대화하기보단 전화가 좋을 것 같아 연락드렸어요. 난 이미 충분히 다 답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넌 할 말이 더 있나 보구나. 아직 얘기가 마무리되질 않았는데 당연히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린 거죠. 그래, 어디 얘기해봐라. 카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시댁에서 받았으면 해서요. 우리가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 500만 원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가, 네가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니 당황스럽더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따로 얘기하려고. 남편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얘기만 해도 답답하실걸요? 너랑 얘기하면 뭐가 다르니? 난 너랑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생활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지원해 주신다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산후조리 비용을 모른 채 하시겠다고요? 그래, 그랬지. 네가 우리 아들보다 많이 어리고 또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 와서 며느리 노릇한다고 고생하는 게 안쓰럽고 미안해서 그랬었어. 결혼할 때도 너희 집안이 그리 넉넉지 않았잖니. 그것 때문에 네가 괜히 마음에 걸려 할까봐 우리 아들보다 네 길을 세워준다고 우린 더더욱 너를 남들 부럽지 않게 지원해주기로 했어. 네, 알아요. 어머님께서 해주고 싶으셨으니 제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 사실들이잖아요? 뭐야? 어머님께서 저랑 저희 집안 생각해서 돈 걱정 안 하게 결혼시켜 주셨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저희가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하는 탓에 제 지인들이 엄청 좋은 시댁 만났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지금도 산후조리원 좋은 곳 가겠다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네 친구들이 기대하고 부러워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그리 큰 액수를 맡겨둔 돈이라는 듯이 말하는 거니? 제가 지인들한테 시댁 자랑까지 했다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 그으시면 저로선 굉장히 곤란해요. 이렇게 해주다가 마실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잘해주지 마셨어야죠. 뭐야? 어머님 손주잖아요. 사실상 며느리 기 살라고 잘해주는 것보다 손주가 잘 되는데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으세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리도 뻔뻔하게? 좀 뻔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어머님께서 번거롭지 않게 저랑 친정엄마랑 산후조리원 좋은 곳으로 알아본 거예요. 거기 비용이 사지 3만 원이라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발상이 아주 웃기구나. 난 당연히 산후조리 차라라고 현금으로 500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 500만 원으론 택도 없어요. 그 산후조리원은 1000만 원이에요, 어머님. 나한테 그렇게 요구할 거면 그 산후조리원을 나랑 결정하고 상의할 것이지 왜 네 친정엄마랑 알아서 다 해놓고 왜 돈은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니? 그야 어머님께서 저희가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하도록 스타트를 끊어주셨으니까요. 그런 말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나머지 돈은 니네 친정에서 받아라. 남불주로 너희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 산후조리원 비용 전부 다 줄 생각 없다. 어머님,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시 한번 산후조리 비용 얘기 나오면 너네한테 이제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정말 요즘 추세가 어떤데 그런 고지식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성세대처럼 행동하실 거면 저희가 기대하지 않게 진작에 꼰대처럼 행동하시지. 손주 학비 지원까지 해주신다더니 조금 배신감이 드네요. 내가 손주 학비 지원 얘기한 건 대학 등록금이나 혹시나 손주가 특출나게 재능이 많은데 너희 집이 힘들어서 손주한테 충분한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나머지 지원을 할 예정이란 뜻으로 말한 거야. 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었다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왜 제가 오해하게 만드세요? 오해하게 하셨으면 산후조리까지는 어머니께서 해주셨으면 해요. 오해한 건 네 몫인데 내가 왜 그 책임을 지니? 어머님은 요즘 사회에 잘 맞는 트렌디한 어머님이신 줄 알았는데 엄청 고리타분한 분이셨네요? 뭐라고? 정말 너무하세요. 옛날식 시어머님이랑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 끊겠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님, 다신 연락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무슨 일이니? 500만 원이 입금이 안 돼서요. 어머님께서 500만 원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내 문자를 못 봤나 보구나? 문자요? 그래, 너의 그 버릇없는 행동 때문에 이번에 주려고 준비한 500마저도 주기 싫어졌거든. 그래서 그 돈으로 나랑 네 시아버지 여행이나 다녀오겠다고 했었는데 네? 원래 너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니 여행은 며느리 네가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고 고맙게 잘 다녀오려고. 어머님, 제가 저번 주에 1000만 원 달라고 했다고 속 좁게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님께서 500만 원 주신다고 하셔서 전 거기에 맞게 나머지 잔금만 준비했다고요. 아, 그럼 그 잔금에 맞는 산후조리원 찾아서 가. 어머님 이러시면 저 손주 낳아도 어머님 댁에 자주 못 찾아봬요. 지금 네 자식으로 나를 협박하는 거니? 애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흥정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어머님께서 대도 않는 고집을 부리시니까 그러죠.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만드시는데 제가 출산하고 나서 손주를 자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난 또 네가 혹시나 손주 안 보여준다느니 연 끊는다더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 네?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뭐가요? 네가 손주 안 보여준다고 협박하는 건 우리 집에 안 찾아온단 말이잖니? 그렇게 되면 그 시간도 나를 위해 즐기며 살 수 있을 테니 고맙다는 거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손주를 안 봐도 괜찮단 말씀이세요? 대신 그런 너의 모든 행동과 말에 언젠가 책임이 따르고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꼭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다. 출산하고 안 올 거지? 그렇다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어머님, 정말 손주도 안 보고 아들도 안 보고 사실 수 있다고요? 아들 결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셨으면서요?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버릇 고치려면 이 정도는 하지 왜 못해? 그리고 네가 손주 가지고 가짜는 협박이나 하니까 하는 소린데 우리가 해주려고 했던 경제적 지원들이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만 남아있는 거 알지? 그거 다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돈 넣을 구멍 절대로 기대하지 마라. 어머님, 그동안 배려 있는 척 구신 거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 마치 어머님이 새로 생긴 기분이에요? 배려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잖니? 제가 언제 권리로 생각했단 거예요? 그건 어머님 혼자서 느끼신 착각인 것 같은데요? 지네 친정이랑 내 아들 월급 생각하면 1000만 원 넘는 조리원비가 가당치도 않을 텐데 네 친정 돈이랑 남편 돈은 아까우면서 시부모 돈은 하나도 안 아깝나 봐? 여기서 제 친정 얘기가 왜 나와요? 아휴, 대체 왜 좋은 며느리 곁엔 정신 나간 것 같은 시댁이 있고 좋은 시댁 곁엔 도라이 같은 며느리만 있는 건지 모르겠다. 네? 난 더 이상 분수에 안 맞는 건 절대로 지원 안 해줄 거야. 얘가 부족함 없이 지원해줬더니 건방짐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분수에 안 맞다니요? 제가 언제 건방지게 굴었다고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 건데요?
건방진 거지 아니라고? 솔직히 조리원비가 턱없이 비싸서 시댁한테 지원받을 생각이었으면 시댁이랑도 상의를 했어야지. 또 그 소리세요? 또 그 소리? 그래 말 한번 잘했다. 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해야겠어. 우리랑 상의하기 싫었으면 그냥 시댁이 주는 대로 받고 나머진 네가 친정에서 알아서 했어야 하는 거야. 저희 친정에 그런 큰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 친정보다 여유 있으시잖아요.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그 돈은 우리 집에서도 큰 돈이야. 어떻게 손주를 위해서라는데 어머님은 그걸 제 돈 욕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돈 드리기 싫다는 말로만 들려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네 애는 나를 위해 낳은 게 아니잖니. 니들이 낳은 애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디서 생양아치도 아니고 네 친정 엄마까지 합세해서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해? 네? 지금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서 양아치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랬다 왜? 네 친정엄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지 딸이 생각 없는 소리를 하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같이 헛소리를 하고 다닌대? 어머님, 아무리 기분이 언짢으셔도 저희 부모님을 함부로 말하시는 건 도가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사과해주세요. 나한테 1,000만 원을 요구한 네 친정엄마가 먼저 도를 넘은 거야. 산후는 돈 없대? 어떻게 딸이 산후조리할 장소만 비싼 곳으로 알아보고 비용은 시댁에 요구질하는 거니? 요구질이요? 우리 재벌 아니다. 그동안 정말 허투루 안 쓰고 열심히 돈 모아서 이 정도 숨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내 개인적인 마음 같아선 산후조리원 왜 가나 싶거든? 왜 가긴요? 거기 가면 아이랑 산모한테 도움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산후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맥도 생기는 거예요. 학부모 인맥 생기는 게 아이의 삶의 질이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 아세요? 네가 저번에 나한테 꼰대라고 했지? 기왕 꼰대 된 김에 한 소리 할게. 나 때는 애 낳고 집에 한 일주일 누웠다가 일어나서 또 일하고 해도 애만 잘 키웠어. 그렇게 잘 큰 우리 아들 너랑 결혼까지 했다. 그런 거 안 해도 잘 살려면 잘 살 수 있고 아이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어. 난 이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산후조리 하지 말라고 강요한 적 있니? 나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지만 요즘 며느리들한테 라떼 소리하면 얼마나 부담되고 싫을까 싶어서 너한테 말도 안 했어. 그저 요즘 추세에 맞춰주려고 너한테 일절 전화도 안 하고 산후조리원서 2주보다 더 푹 쉬라고 돈 좀 더 보태줘야겠다는 마음에서 500만 원 주려고 했던 거라고. 어머님은 요즘 추세를 잘 알고 판단하신다지만 어쩔 수 없이 꼰대 마인드가 있으시네요. 그래, 오히려 그렇게 봐주니 내가 할 말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난 도대체 네가 왜 그런 기가 찬 산후조리원을 왜 가나 싶었어. 그런데 뭐? 애 잘 기를 수 있는 인맥을 만들 수 있다고? 대체 애 잘 기르는 거랑 그리 비싼 조리원 가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 거야? 그냥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려는 너랑 친정엄마의 욕심 아니야? 네? 어머님이 요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산후조리원이 비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절대 다른 곳에 가겠다는 소리도 안 하는구나. 더 이상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다. 어쨌든 우리는 너한테 주기로 한 500만 원으로 여행 잘 갈 거니 더는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어머님! 그 비싼 산후조리원이 부담되면 안싸돈이랑 알아서 다시 찾아보든가. 아무튼 나는 이제 너 때문에 더 이상 한 푼도 지원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정말 이대로 손주가 부족하게 크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 부족하게 크는 게 왜 내 탓이니? 앞으로 경제적인 지원은 내 아들이 빚더미에 쌓였을 때만 최소한으로 해줄 생각이야. 요즘 추세를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은데 한번 인터넷 뒤져봐라. 그만 끊는다. 어머님 알겠어요. 300만 원이라도 주세요 어머님. 어머님!